뉴스 듣기와 말하기, AI와 대화 또는 언어 보완에 대한 부분. 듣기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했었는데 조금 더 보강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딱 뉴스만 일단 끄집어내 봤습니다. 뉴스라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대부분의 뉴스 방송사가 국영 TV 등 뉴스 방송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 최근 뉴스 중에서 아주 다양한 뉴스가 나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한국 뭐 KBS, MBC, SBS, JTBC 같은 뉴스 방송사에서 YTN, 뭐 연합뉴스 그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 그 뉴스의 양을 보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관점으로 뉴스를 볼 수 있냐면 첫 번째, 내가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운다면은 한국 사람이 아니겠죠. 뭐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외국에서 살다 오면. 어쨌든 그건 극히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의 사람은 외국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입장에서 한국어 뉴스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베트남어를 공부를 하는데 베트남어 뉴스를 듣고 말하고 그것을 AI로 정리하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그 내용으로 언어 교환을 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베트남의 모든 뉴스가 나와 상관이 있냐, 내가 관심이 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베트남 뉴스가 나의 관심을 끌 수 있느냐. 첫 번째 뉴스는 국제 뉴스, 베트남 관련된 국제 뉴스가 관심을 끌 수도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베트남과 이제 한국과의 어떤 그 관련성, 예를 들어서 이제 어, 한국에서 베트남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라든지 베트남에서의 한국 여행,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에서의 비자 문제라든지 최근 들어서 나오는 뭐 짝퉁 단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베트남의 어떤 날씨의 어떤 상태,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사회 경제 이런 부분의 발전 모습이라든지 뭐 교통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베트남 뉴스 중에서 어 어쨌든 그 한국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뉴스를 찾게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통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언어 교환을 할 때도 상당히 좋은 대화에 전이된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이게 사회를 비교할 수도 있는데 베트남과 한국 문화, 한국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이게 차이점이 단순히 그냥 나라와 나라의 차이점이 아니라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 가면서 이 차이점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고, 베트남은 북부만 좀 사계절이 있고, 중남부 쪽으로 가면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 열대 우림 지역이라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요소까지 또 봐가면서 뉴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는 건 좋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베트남의 어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중요한 부분은 한국의 사람들이 생활의 패턴, 뭐 예를 들어 공휴일이라든지 뭐 주말, 일요일에 어떻게 지내는지, 그다음에 업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뭐 휴가철은 어떻게 보내는지 이런 그 프로세스, 교육 제도라든지 이런 이거 좀 왜냐하면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부분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 사회주의 속에서 어떤 제도적인 거라든지 또 만약에 베트남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법률적인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끄집어내면 상당히 말도 연습을 하지만 대화도 할 수 있고 그 내용으로 언어 교환을 좀 할 수 있다. 이거는 뉴스를 일단 듣고 말한다라는 거는 글쎄요, 일단은 어휘 능력이 어느 정도 좀 갖춰져야 이게 된다.
그 어휘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거 여기에 도전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뉴스를 들을 때 이제 그 같은 뉴스를 반복해서 들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A라는 뉴스 방송사가 한 뉴스는 B라는 방송사도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듣기도 듣기지만 자막을 통해서 어휘를 갖다가 빨리 캐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어휘를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말하기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가능한 거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자막을 읽기 위해. 내가 한 이야기를 자막으로 읽었을 때, 베트남어 자막으로 읽었을 때, 그 어휘를 빨리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뜻이다. 이 단어가. 새로운 단어지만.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뭐, 그게 첫 번째는 활용이 안 되겠지만, 그게 반복이 되면 그 단어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에 남으니까. 이게 바로 읽기든 뭐 듣기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뉴스를 이제 들어가면서 듣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듣기의 목적은 지금 의사소통을 위해서 말하기의 어떤 가장 기초 단계로 듣기를 먼저 어느 정도 기억하는 수준까지 접근하려고 하는 거니까 듣기에 초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듣기 하면서도 뉴스의 자막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뉴스 내용을 나는 어떤 것도 안 보고,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 그 뉴스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막을 좀 집중해서 읽고.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이제 외국어의 전달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의 전달 방식은 다르게 해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쉽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내용을 들었어요. 뉴스를 들었어. 그리고 이제 자막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이제 듣는 거 플러스 읽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 이해가 잘 돼요. 근데 그걸 똑같이 만약에 통역하듯이 아니면 번역하듯이 내가 그 뉴스를 한국어로 아니 베트남어로 얘기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면은 거의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커피 내리듯이 필터링을 해서 내용은 내가 이해했어. 그리고 이제 베트남어로도 어느 정도 단어는 알아. 하지만 어려운 단어나 이런 것들은 쉬운 단어로 바꾸어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상대방도 내 이야기를 듣고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그 얘기를 했을 때 쉬운 표현을 쓰는 거니까 발음이 정확할 수가 있다. 발음이 좀 더 명확해져서 내가 나중에 그 뉴스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을 기준으로 지금 자드에 그대로 해서 음성 쓰기를 하고 있는데 음성 쓰기 한 걸 가지고 AI를 한테 요구를 했을 때 더 좋은 콘텐츠를 얻을 수 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얻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친구들과 그 내용을 가지고 그냥 대화를 할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언어 교환도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뉴스의 출처까지도 이렇게 거기에 집어넣고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레벨업 된 거긴 한데 사실은 레벨업 됐어도 듣기가 안 되면 소급이다. 소급의 보급 단계고 의사소통의 어떤 단계까지 거쳐 있는데 뉴스로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이제 일거양득 일석이조의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공부해 가면서 내가 어차피 우리는 언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접하게 돼요. 이런 얘기가 있어? 그렇구나.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언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겨우 동안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에서 어떤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휴가를 즐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중요한 건 관심의 폭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가면서 사실은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폭이 넓다.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지금도 그 2023년 겨울일 거예요. 아니면 24년 초이거나 겨울인 것 같은데, 23년 겨울에 그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갔던 기차 여행에 대해서 지금 그 리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이때는, 어, 지금은 이제 베트남어 말하기를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새로운 접근성인 거예요. 한국어로 쓸 수도 있지만 그건 뭐 나에게선 큰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지금 베트남어는 나에게 큰 목표의식이 생겨졌기 때문에 내가 했던 기차 여행을 베트남어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AI로 정리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도 소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가 있냐 기차 여행의 의미는 나름대로 베트남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어떤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뉴스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뉴스를 리스트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목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뉴스 1, 뉴스 2, 뉴스 3, 뉴스 4 이래 가지고 그 뉴스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1, 2, 3, 4, 5 이렇게 그 중요도를 구분을 해 가지고 이제 뭐 하루에 한 많으면 세 건, 뭐 아니면 적으면 한 건 정도는 그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는 뉴스에 관한 이야기고, 대략적으로 5페이지 정도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음성 쓰기는 사람의 최대 속도를 다 따라가는 것 같아요. 빨리 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한국어로 외국어를 공부할 때 외국 뉴스를 듣고, 그 뉴스를 그 나라 말로 외국어로 말하는 방법, 그리고 말한 내용을 AI로 분석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외국 사람과 대화하거나 언어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가르쳐 주세요. AI에게 이제 이런 내가 하고 싶은 걸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한 5페이지 분량의 주제를 넣으면 AI가 이제 그 내용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분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분석 내용이 AI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걸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내가 말한 걸 기준으로 분석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그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 자체가 바뀐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정답은 없는 거죠, 정답은. 하지만 정답은 없지만, 아, 이 모범 답안은 있다. 나름의 모범 답안. 그게 AI가 제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AI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나름의 모범 답안을 갖다가 어떤 내용이든지 만들어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 AI는 모범 답안을 학습하고 있다. 아니면은 그 패턴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아주 구체적으로 듣고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외국어 학습 방법을 정리해 주셨네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어 학습에서 뉴스를 활용한 실전형 말하기 듣기 AI 피드백 언어 교환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 목적에 맞게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학습 목표. 뉴스를 활용해 외국어 듣기 말하기 이해력 교육 그리고 실전 대화까지 연결하는 실용형 학습 루틴 만들기. 뉴스 선정하기. 관심과 관련성 기준, 자국 목표국 관련 뉴스, 한국, 베트남 관련 뉴스, 실생활 연결 주제, 여행, 비자, 범죄, 사회변화, 교육제도, 문화 차이 등 범죄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내 흥미와 목적에 맞는 주제, 기차 여행, 휴가 문화 등 추천 출처, 유튜브 뉴스 채널,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VTV, VTC 등 자막 제공 채널을 우선 선택, 듣기 훈련, 이해력, 어휘력 강화, 단계별 훈련, 한 번 전체 듣기 자막 없이 전체 흐름 파악,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등 두 번째 듣기 자막 온, 어휘 체크, 모르는 단어 표시, 반복해서 들으면 맥락이, 스크립트 분석, 필요시, 중요한 표현과 키워드 정리, 발음과 억양 포인트 체크, 목표, 주요 단어 표현, 문장 구조가 귀에 있도록 반복, 말하기 훈련, 리스트 요약, 자기 언어로 표현, 필터링 기법, 쉬운 말로 다시 말하기, 전문 용어 쉬운 일상어로 바꾸기, 복잡한 문장, 짧고 간단한 문장, 예시 연습 방법. 2차가 연착되었습니다. 2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외국어로 바꿔서 말해보기. 통역처럼 정확히 말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한 내용을 내 언어로 말하기. AI를 활용한 말하기 피드백, 활용 예시, 스마트폰 음성 녹음, 텍스트 입력 등 AI 챗GPT, Whisper, Google Speech 텍스트에 내가 말한 내용을 분석해줘. 더 자연스럽게 고쳐줘. 인장을 더 쉽게 바꿔줘. 등 AI로 피드백 받기 예시 질문. 내가 말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줄래?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고쳐줘. 이 단어보다 쉬운 표현은 뭐야? 외국 친구들과의 언어 교환, 뉴스 기반 대화 주제 활용 방법, AI 피드백으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언어 교환 파트너에게 공유, 대화할 때 미리 안내 구하고 뉴스 소개, 출처 링크도 첨부하면 더 신뢰감 있음, 대화 주제 예시. 한국에서는 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베트남에서는 어때요? 베트남에서 기자행을 해봤어요. 뉴스에서 본 것과 비슷한가요? 뭐든 뉴스 일건 듣기 자막 없이 자막 듣기 수업은 2차 뉴스 요약과 말하기 쉬운 말로 해야 할 것 같기 외국 친구와 주제 대화 언어 교환 3주간의 주요 뉴스 교 정리 말하기 연습 정도 예시이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너스 뉴스 주제 목록 보니까 한국 베트남 비자 정책 변화, 비자 외교 등등 흥미도 말하기 연습이어서 베트남 아시 변화와 관광 영향 같이 여행, 흥미도 말하기 연습이었고 마무리요. 뉴스는 어휘 표현력, 실제 대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 자원입니다.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기 말하기에 비교적 실전 대화의 루틴을 만드는 외국 언어 교환까지 포함해서 외국어 실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예.